오늘도 말도 안 되게 때를 쓰는 아이한테 욱해서 한바탕 소리 지르고 후회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내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욱하는 감정이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화내지 않고 더 나은 방식으로 훈육을 하고 싶어서 오은영 선생님, 조선미 교수님, 이민주 육아연구소 소장님의 훈육 영상도 찾아보고 훈육의 정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현실은 영상이나 책처럼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감정은 여전히 올라오고 아이는 예고 없이 폭탄처럼 터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나 책에서 얘기하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집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었던 방법을 나눠보려고 해요. 우선 훈육의 목적을 다시 짚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종종 아이가 내 말을 잘 듣는 게 훈육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지금 하지 말랬지, 얼른 이거 먼저 치우라고 했잖아, 이 말에 아이가 바로 움직여주면 훈육에 성공한 것이고 아니면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훈육의 정석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육아의 목표가 아이의 독립이라면 훈육의 목표는 아이가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즉 부모가 시켜서 억지로 행동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명령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지시 없어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목표죠. 그래서 훈육은 아이를 억누르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일관성과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의 감정은 이해해주고 행동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고 함께 세우는 것, 그게 훈육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필요한 게 공감이에요. 공감이라고 하면 흔히 그래 속상했구나 라고 말로만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공감은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돼요. 아이는 아직 감정을 다루는 법을 모르거든요. 울면서 바닥에 누워 떼쓰는 것도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 근데 표현하는 방법을 모르겠어 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오은영 선생님은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적인 일관성에서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씀하세요. 즉 부모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순간 아이는 문제 행동을 멈추는 게 아니라 부모를 위험한 존재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부모가 감정 조절을 하고 아이의 감정에 먼저 다가서는 순간 아이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안전함 속에서 아이는 배울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감이 무조건 원하는 대로 해주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감정은 받아들이지만 행동 기준은 지켜주는 게 공감 기반 훈육이거든요. 떼쓰는 아이를 훈육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이 카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화가 났구나. 근데 이건 던지면 안 되는 거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 하지만 지금은 그만해야 돼. 아이의 감정을 먼저 확인하면 아이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고 그 상태에서 부모의 말을 더 잘 받아들여요. 결국 훈육은 부모의 감정 조절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훈육을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요. 1단계는 부모의 감정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떼쓰는 아이를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아이를 바로 가르치려고 하면 거의 100% 실패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르칠 때가 아니라 내 감정이 터질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잠시 거리를 둬요. 그 자리에 배우자가 있어서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다면 교대를 하고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바톤 터치할 대상이 없다고 하면 책장에 꽂힌 책을 보면서 저 책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지? 또는 창밖에 나무를 바라보면서 딴 생각을 해요. 그 상황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아이의 행동에만 눈을 고정하면 감정도 그 행동에 고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삶을 멀리서 바라보는 상상도 해요. 내 인생이 3개월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이 순간 나는 과연 아이에게 어떤 아빠로 남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내 감정은 줄고 아이 옆에 있어주고 싶은 마음이 커져요. 그 마음이 다시 아이에게 다가갈 용기를 주거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예요. 폭발을 막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훈육할 준비가 되는 거죠. 2단계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감정이 안정된 다음에야 아이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요. 이민지 소장님이 말한 3번 규칙이나 조선미 교수님이 말한 효과적으로 지시하기, 훈육의 정석에서 강조한 일관성 유지 같은 방법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부모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훈육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내가 기준을 세워두고 그 기준을 꾸준히 시도하려는 노력 자체가 이미 훈육을 실천하는 거고, 결국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훈육의 목적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훈육은 한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엄마 혼자 아이를 변화시키는 과정도 아니고 아빠 혼자 해결해야 하는 싸움도 아니거든요. 부모가 같은 기준으로 같은 방향을 볼 때 아이는 혼란스럽지 않아요. 퇴근하고 돌아오면 체력이 바닥나 있는 것도 알아요. 아이 울음소리나 떼쓰는 상황을 보면 피곤해지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엄마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피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아이가 떼쓰는 상황에서 엄마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아빠가 앞에 나서서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역할을 맡을 수 있어요. 아이가 떼쓴다고 엄마, 아빠 모두 감정을 폭발하는 순간 가장 나쁜 결말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물론 잘 안 돼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이의 에너지는 가득 차 있는 상태고 저는 이미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이잖아요. 아이의 작은 행동에도 예민해지고 왜 또 이래? 라는 마음이 먼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육아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도 아이의 감정을 확인해주고 엄마와 같은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아빠거든요.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해요. 화내지 않는 훈육은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능력이에요. 부모가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 부모가 기준을 잃지 않는 모습, 그 모든 순간이 아이에게 가장 큰 훈육이거든요. 아이가 바로 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부모가 중심을 잡는 순간 아이는 그 안에서 방향을 찾아요. 오늘 하루도 아이에게 화를 내고 힘들었다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부모도 배우는 중이고 아이도 배우는 중이에요. 우리 모두 실수하면서 성장하거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